예, 어서 오세요. 자, 오늘 저녁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날벼락이 떨어졌죠. 네, 그래서 증시가 좀 많이 역대급입니다.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한 것 같고요. 지금 어제 얘기 드렸지만 코로나 때보다도 더하고요. 네. 심지어는 미국이 100년 전에 대략 100, 딱 거의 100년 전이군요. 네. 그때 대공황 터졌을 때 있죠. 그때보다 우리나라가 지금 더 많이 빠졌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지금 뭐 아수라장인데 정치인들은 입 다물고 담당자들은 또 가만히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지금은 우리끼리 또 잘 헤쳐나가야 돼요. 네, 그래서 뭐 나라님 욕하고 정치인 욕하고 기자, 언론 쓰레기들, 그죠? 욕하고 비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욕만 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으니까, 그죠? 우리끼리 또 열심히 또 돌파를 해야 되니까 오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힘들 내시고요. 이따 뒤에 가서 이제 또 결론 낼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첫 번째, 싸다. 음, 주식은 쌀 때 사야죠, 그죠? 싸다. 예.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반드시 올라온다, 회복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도주였다가 광기에 이제 광기에 미쳐 완전히 적이 돼가지고 뭐 지나치게 단기간에 올랐던 그런 주도주들이 회복될 거다, 그 소리가 아니고요. 그 외에 이제 그 외에 다른 주식들은 대부분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는 절대 바뀌는 게 아니다. 그 두 가지를 잘 붙들고 가시면 돼요. 아셨죠? 네. 자, 그러면 또 하나하나 또 풀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자, 보시죠. 네. 자, 일단은 이제 오늘 코스피 지수가 박살이 났었죠. 아침에 초반에는 올랐었어요. 자, 이제 순서대로 쭉 얘기해 드릴게요. 자, 어제 이제 코스피 지수가 무려 10% 폭락을 했죠. 어제. 어제 아무 일도 없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는데 그냥 10% 빠진 거예요. 어제.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지수가 10% 급락하고 나서 이제 미국장이 열렸겠죠. 그죠? 네, 미국 지수가 열렸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8% 폭락했어요. 8%. 그래서 제가 여기에 선 하나 거드렸었잖아요. 그죠? 여기 깨지면 피곤해집니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근데 여기를 살짝 깼어요. 살짝. 완전히 이탈한 건 아니고 살짝 깼어. 살짝. 근데 이제 얘 말고 이제 샌디스크.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얘네들이랑 같이 갔잖아요. 그죠? 샌디스크를 보시면은 무려 14% 폭락을 합니다. 이 친구는 말이죠. 이미 제가 선 거드렸던 걸 이미 이탈을 했었고, 지난주 금요일 날 무려 10% 폭락, 그 다음에 월요일 날은 11% 폭락 마감, 어제는 14%. 그냥 뭐 3일 동안 내리 꽂았어요. 최근에 우리나라 서학개미들이 미국 주식 중에서 제일 많이 산 거가 샌디스크라고 보셔도 돼요. 뭐 이거는 늘 바뀌긴 조금씩 바뀌긴 하는데, 아무튼 우리나라 서학개미들이 굉장히 많이 썼었어요. 이게 3일 동안 이런 식으로 연거퍼 이제 막 폭락을 하면서 무려 6월 말 대비 지금 얼마냐? 반토막 이상 났어요. 그냥 대형주 쪽 있죠? 대형주 쪽은 반토막 축제야, 지금. 야, 너 반토막이야? 난 오늘 마이너스 60% 찍었어. 그냥 반토막 축제라니까, 지금. 특히 우리나라 주식은 반토막 축제예요. 난리도 아니야, 지금. 옛날에는 상한가 축제라고 뭐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상한가 축제가 아니고 마이너스 50%, 60%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네, 샌디스크가 보시면은 이렇게 빠져 2,354달러가 고점인데 오늘 저점이 1,050이에요. 그러니까 60% 빠진 거죠. 대충 그죠? 네. 박살이 났습니다. 근데 또 웃긴 건 뭐냐? 그러면 아침에 우리나라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폭락해야 되잖아요. 어젯밤에 저렇게 이제 막 미국의 반도체주가 박살이 났으니까 물론 반도체 장비주들도 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그냥 우리나라 또 이제 개미들이 야 큰일 났다. 어? 삼전닉스 그냥 오늘 박살나겠다 싶으니까 하이닉스 보세요. 아침 8시에
제가 왜 웃냐면, 나 웃겨 죽는 줄 알았어. 아침 8시에 시작하잖아요, 여기, 그죠? 여기에 여기. 시작하자마자 던지더라고. 시작하자마자 저략 하면서 확 팔아요, 하이닉스를.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마이너스 7%를 찍습니다. 근데 막상 9시에 장이 시작되고 보니까는 어디까지 올라가요? 이거 코미트 찍었다니까 얘네들. 플러스 4%까지 올라가요. 삼성전자도 이제 이거랑 거의 똑같은 구조로 올라가요. 네. 삼전닉스를 아침에 던지더라고 개미들이. 던질만도 하죠. 어젯밤에 저기 샌디스크 박살난 거 봤으니까. 근데 거꾸로 막 올리더라고 10시까지. 아주 그냥 세력들이 있죠. 외국인인 것 같은데 외국인들이 개미들 그냥 갖고 놉니다 지금. 이게 뭐야? 이거 저기 레버리지 아니에요. 이거 본주가 이랬어 오늘 본주가. 거꾸로 올라간 거예요 증시가. 아침 코스피 지수가 3%까지 올랐나? 막 오르더라고. 그래서 이건 또 뭐냐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죠. 그리고 잠시 뒤에 저도 눈을 의심했어요. 바로 패대기를 치는데 저점은 1시 반 정도에 찍었죠. 그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여기는 어디예요? 마이너스 한 20%, 정확히 마이너스 한 19%인데 대충 마이너스 20%라고 하죠. 이렇게 폭락시켜 놓고 끝날 때는 좀 감아서 끝나는 거예요. 장 끝날 때 여기지 3시 반. 음? 오늘 이 난리를 친 거예요. 오늘 저기 하이닉스는 실적도 좋게 발표했죠, 그죠? 네, 뭐 그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내리꽂은 거예요, 그냥. 삼성전자 똑같죠. 아침에 8시에 마이너스 6%까지 내렸다가 플러스 6%까지 올랐다가 1시 반에 마이너스 13, 14%인가? 13%? 14% 아니었나? 정도 찍고 올라간 거예요. 근데 얘는 시간에 있죠. 그러니까 애프터마켓에서 좀 올랐어요. 그래서 애프터마켓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2%에 끝나요. 그러니까 얘는 낙폭을 거의 만회를 하고 끝난 거지. 애프터마켓까지 포함해서 얘기를 하면. 잠시만요. 음.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 난리를 지겼으니 전체 오늘 주식시장 종목들이 어땠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있잖아요. 지금 얼마나 심한 거냐면 이 주가가 얘네들은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요번 코스피 9천까지 올린 주도주잖아요. 그죠? 네. 전체 시가총액도 제일 큰 애들이고. 그러면 그런 애들이 이렇게 급등을 많이 하면요.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여러분들 여기 이동평균선 줄여서 이평선이라고 하죠. 이거 다 아시잖아. 그죠? 이 이평선이 주가가 떨어질 때 어느 정도는 지지 역할을 해요.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근데 잘 보시면, 그러니까 이 미친놈의 정치인들하고 이 쓰레기 같은 언론들이 언론 플레이하고 이래가지고 그냥 주식시장을 개판을 만들어요. 뭔가 다들 똑같이 욕하더라고요. 세상에 지지가 안 나와. 21선 그냥 깨고 내려오죠? 61선 깨고 내려오죠? 121선도 그냥 깨고 내려온 거예요. 하다가 그냥 200일선까지 한 달 만에 200일선까지 다이렉트로 내려와요. 이런 주도주는 없어요. 정말 코로나 팬데믹이라든지 뭐 그냥 뭐 진짜 뭐 금융위기 이런 거 터지거나 이러면은 가능해요. 어? 근데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아. 그리고 금융위기나 뭐 이런 거 올 때는요, 약간 조짐이 있어서 주가가 어느 정도 빠진 상태에서 그렇게 확 쏟아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미쳐가지고 막 광기에 휩쓸려가지고 막 하다가 떨어져. 그 제가 전문가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뭐 주식 하면서 주식 제 인생에서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언론들이 어제도 비판했지만 언론들이 주가 이렇게 폭락하고 있는데 계속 바닥이다 싸다 의심하지 마라 막 하나마이크론 좀 이따 봅시다. 예예 좀 기다리세요. 좀 뒤에 다뤄드릴게. 네. 쭉 빠졌단 말이에요. 이럴 때 언론들이 그렇게 떠들어대는 걸 본 적이 없다니까요. 저는. 네. 이거는 다 한통속인 거예요, 이놈들. 어쨌든 이놈들 때문에 오늘도 고생들이 많으셨어요, 그죠? 삼성전자. 얘네들이 이렇게 폭락하면서 중소형주들을 끌고 내려갑니다. 원래 오늘 여기 소형주, 코스피 소형주 기준으로 보면 되거든요. 코스피 소형주 시초가가 아침에 플러스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오늘 급락할 생각이 없었던 거지. 근데 이제 쟤네들 저 난리지기니까 같이 좀 빠진 거예요. 그래서 소형주는 오늘 소형주 중에 투매 나온 거 있을걸요? 뭐 5%, 10%씩 빠진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냥 전체적으로 보면 얘네들은 데미지가 별로 없어요. 기준을 여기 기준으로 하시면 안 돼. 6월 말 기준으로 잡아야 돼. 6월 말 기준으로는 크게 빠진 게 없어요. 계속 돌고 있다가 오늘 한데 어제 오늘 좀 떨어진 거지. 음. 이미 손실이 어느 정도 중소형주 갖고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 손실이 난 상태에서는 오늘 급락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뭐 가슴 아픈 얘기지만 마이너스 50% 빠진 상태에서 10%더 빠져봤자 얼마도 마이너스 안 가요. 어? 그러니까 뭐 중소형주에 있는 분들 그냥 아이고 그냥 뭘저 이제 푸닥거리 하는 거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응? 그러니까 누가 문제냐면 회복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중소형 대형주들, 응? 주도주급들 얘네들이 문제인 거예요. 자, 대형주 보세요. 얘네들은 소형주는 관계 없어요. 이제 우리도 한번 가볼까? 이제 대형주 끝나면 이제 중소형주 가지 않겠어? 그래서 그 기대감에 올라와 있다가 그 이놈이죠. 이제 이 나쁜 놈의 새끼 이거. 자, 보세요. 네. 저기 뭐 특정 인물 얘기하지 마셔요. 김성현님. 네. 화나신 마음을 알겠는데. 특정 뭐 이름이나 뭐 인물 이름은 얘기하지 마셔요. 네. 그러면 또 집중이 안 될 수 있으니까 제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 이놈은 얘기해도 돼. 이놈은 얘기해도 돼. 네. 아, 왜냐면 뻔뻔해요. 뻔뻔해. 증시 하락, 레버리지 ETF 때문은 아니다. 근데 이 소리를 언제 했냐면 얘 지금 브라질 가 있거든요. 브라질 가 있어. 근데 거기에서 이제 무슨 기자회견인가 뭘 했는데 거기에서 얘기한 건데 이 발언은 오늘 증시가 폭락하기 전에 한 거예요. 어제 폭락했잖아. 그러니까 오늘 아침 일찍 얘기했다라고 보시면 돼. 브라질하고 약간 시차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오늘 증시 폭락하기 전에 얘기한 거예요. 그 내일은 또 뭔 소리 할까? 되게 뻔뻔하지 않아? 이놈이 만들었잖아요, 이거. 뭐 누가 시켰건 안 시켰건 간에 주도했거든. 증시 하락이 레버리지 ETF 때문은 아니래. 응? 이 정도 되면은 뭔가 조치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응? 정신 나간 거죠, 뭐. ETF 때문만이 아니라고? 하이닉스 보실래요? SK 코덱스, SK 하이닉스, 레버리지, 그죠? 오늘 거래 터진 거 보세요. 미쳤어. 어디까지 갔는지 아세요? 마이너스 39%. 마이너스 39%. 타이거 쪽 요거 레버리지 ETF는 마이너스 40% 찍었어. 종가만큼은 마이너스 20. 이게 뭐냐고, 이게. 아니, 제일 인기 있는 게 코덱스 이거니까. 코덱스 하이닉스 레버리지인데, 얘가 전고점이, 최고점이 44,000원이었어요. 오늘 저점이 얼마인지 아세요? 6,000원. 몇 분의 1토막이요? 7분의 1토막. 아이, 별이님. 그 얘기도 해드릴게요. 좀만 기다리시오. 7분의 1토막을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예, 여기 지금 한 분이 얘기하셨잖아요. 레버리지 ETF 안 하던 사람들도 이제 다 뛰어들던데요. 그죠? 네. 어제 제가 이 얘기 해드렸잖아요.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이게. 난 솔직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개미들은 난 큰 잘못이 없다라고 봐요. 왜냐면 이쪽으로 개미들을 몰아넣었거든. 응? 개미들 이쪽으로 몰아넣었다니까? 그러니까 이놈들이 난 얄미운 거야, 지금. 정치인들하고 이 쓰레기 언론들이. 쓰레기라는 말 안 쓰기로 했는데 오늘은 쓸게요. 안 쓰면 제가 진짜 죽을 것 같아. 어제 증시가 10% 폭락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자, 어제 보세요. 어제 개미들이 제일 많이 산 게 뭐예요? 삼성, SK 하이닉스. 2위가 삼성전자죠. 둘의 금액을 합치면 얼마일까요? 4조 6천억 원. 이건 다 외국인이 판 겁니다. 개인이 다 받았죠, 어제? 그리고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을 많이 산 게 뭐예요? 코덱스, SK 하이닉스, 단일. 이게 그 SK 하이닉스 레버리지. 그 다음에 지수 올라갈 때 두 배 추정하는 레버리지. 코스닥 레버리지. 지수 추정하는 거, 코스피. 네. 그리고 타이거, SK 하이닉스 레버리지. 코덱스, 삼성전자 레버리지. 다 이런 거 샀어. 어제. 그럼 이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어제 하이닉스 레버리지를 산 사람은 오늘 최대 40% 손실 난 거예요.
일반 주식은 하한가 제도 때문에 30%까지밖에 안 떨어지잖아. 근데 얘는 40% 손실 나. 그러니까 제가 자꾸 하지 말라고 이거. 제가 지난주에 왜 그 한국 투자 그 자산운용의 그 사장님이 본인이 만들어 놓고서 그분이 한 얘기 했잖아요. 얘기해 드렸잖아. 그분이 뭐라 그랬어요? 사지 말라고. 이거 하지, 이거 하시면 안 돼 그랬잖아. 본인들이 그거를 만든 회사인데, ETF를 출시한 회사인데, 그 대표가 나와서 사지 마세요. 라고 할 정도면, 저분은 그래도 양심이 좀 있는 분 아니겠느냐. 제가 오죽하면 그 소리까지 했겠어요. 어제 엄청나게 사놨어요. 근데 오늘은 더 웃겨요. 뭐가 웃기냐? 오늘 거 볼게요. 오늘 미친 듯이 폭락을 하니까 개미들이 쫄았던 것 같아. 그래서 오늘 개미들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팔았어요. 둘이 합치면은 대략 2조 원. 2조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근데 순매수를 잘 보시면 상단이 뭐예요? 레버리지. 응? 레버리지. 이런데도 레버리지 ETF가 지수 하락이랑 상관이 없다고? 김용범 저런 놈은 어떻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주기자, 뭐 사형에 처하자 그런 게 아니라 저 양심이 있는 사람입니까? 응? 이게 뭐야? 그러니까 개미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응? 갈 데가 없잖아. 뭐 부동산을 하게 해놨어. 아니면 뭐 코인을 많고 투자하게 해놨어. 아니면 은행에다가 마음 놓고 그냥 적금 들게 해놨어. 그것도 아니잖아. 어? 이쪽으로 몰아놓고 이제 와서 빚내지 말라고? 작년에 뭐라 그랬어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뭐 그랬잖아. 빚내도 괜찮다. 다 그 소리 했잖아. 근데 이제 와서 발빼? 사람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로 가지 마세요. 파 죽어. 어? 파 죽는다. 가지 마세요. 이게 뭐냐면 이제 중독돼서 그래. 한 방 먹으려고. 가는 거 아니에요. 하지 마. 아셨죠? 한 번, 10번 잘해도요, 한 번 걸려들면 끝나, 여기는. 여기는 해피엔딩이 거의 없어요. 새드 엔딩으로 끝나. 왜? 10번 중에 한 번만 실수해도 그냥 끝이거든. 골로 가는 거예요. 못 나와. 아셨죠? 개미들이 지금 여기 보시면 밑에 보면 더 있어. 그러니까 이거 뭐, 반도체 레버리지도 막 사고 막 그러죠. 순매수. 거의 레버리지.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걸 보세요. 얘네들이 회복이 될까요? 삼성전자 이거 보세요. 자, 제가 지금 이제 질문을 할게요. 대답을 안 하셔도 되는데 생각을 해보셔야 돼. 그냥 차트만 보고 그냥 그냥 편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자, 고점이 37만 원이었고 오늘 저점이 18만 원이었거든요. 반토막 난 거네요, 그죠? 네. 얘가 단기간에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겠어요? 올라올 수 있겠냐고. 반토막 났는데. 단기간이라고 하면 한두 달 안에 다시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하이닉스. 얘 회복 되겠어요, 이거? 얘는 반토막이 아니라 거의 3분의 1 토막 났었어. 300만 원 찍었던 게 한 달 만에 120만 원 찍었으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응? 현대차. 얘 단기간에 회복 되겠어요? 78만 원 찍었는데 오늘 어떻게 돼요? 반토막 이상 났잖아. 제가 오늘 굉장히 열받는 게 뭐냐면 일본에 있는 반도체주들이 폭락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폭락을 엄청 했어요, 일본도 오늘. 자, 종목을 몇 개 볼까요? 뭐 잘 아시는 키옥시아 홀딩스. 어때요? 내리 꽂았어요, 여기. 13% 폭락했거든요. 얘도 아침에 오르다가 떨어진 거예요.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똑같이 가. 여기 아침에 9%까지 상승하다가 마이너스 13% 급락 마감했다. 최고점이 11만 2천엔. 근데 지금은 3만 8천엔. 어떻게 된 거예요? 3분의 1 토막. 여기도 3분의 1 토막 났어. 시가총액 1위였던 종목이 3분의 1 토막이 났다고. 얘만 빠졌느냐?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다른 회사 더 보여드릴게요. 도쿄 일렉트론. 내리 꽂았죠. 최근에 고점 8만 1000엔. 지금 5만 엔. 얼마 빠진 거예요? 거의 한 40% 가까이 빠진 거죠. 박살났다니까. 그리고 소프트뱅크 그룹. 여기 뭐 9천, 여기 9천엔까지 갔다가
4,500엔 오늘 거까지였었나? 네. 여기 반토막. 장난 아니야. 소프트뱅크를 많이 들어보셨죠, 그지? 네. 무라타 제적소. 아, 어? 내리 꽂았는데 여기도 반토막. 12,000원에서 지금 6,000엔, 그죠? 대충 반토막. 뭐 TDK 이런 거 내리 꽂았다고. 차트 흐름이 똑같죠? 여기도 반토막 정도 돼요. 반토막 조금 안 되겠다. 응? 난리 났잖아. 근데 일본 증시는 오늘 어떻게 됐을까? 마이너스 1%밖에 안 빠졌어. 마이너스 1.4%로 끝났다. 이거 거래 엄청 터졌거든요. 근데 이거밖에 안 빠졌어. 왜 그러냐? 다른 거는 그냥 멀쩡했다는 얘기예요. 다른 거. 예를 들어서 일본 주식 뭐 잘 모르실 수 있어도 여러분 이건 아실 거예요. 토요타 자동차 모르시는 분 없잖아. 7% 폭등. 그 다음에 닛산 자동차 6% 급등. 혼다 날라다니죠? 4% 급등. 그 다음에 일본의 뭐 에이자이하고 기린 양조 이런 거 있거든요. 이런 거 이제 내수겠죠? 에이자이라는 회사 보세요. 6% 급등.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미친 듯이 오르잖아 지금 최근에. 미국 일본에 있는 반도체주가 폭락을 하면서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대형주들이 막 올라온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쓰레기 같은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놨냐면 현대차 보세요. 아, 우리나라도 현대차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뭐야 이게? 그냥 걸레를 만들어놨어 걸레를. 아까 이제 여기 현대 일렉트릭 보는데 환장하겠더라고요. 저 이걸 추천한 적도 없고 사러 간 적도 없어요. 근데 보고 있는데 막 열이 받더라고요. 막 그냥. 아니 무슨 대형주종이 있다고 그러더라가. 대형주는 조정을 받아야 돼요. 특히 여기 전력 설비 쪽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대형주 쪽에서는 조정을 좀 받아야 되는데 왜 장기가 상승했으니까 좀 쳐야지 여기도. 응? 근데 이건 아니잖아.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락률이 줄어들고 변동성이 죽으면서 거래 줄어들고 그죠? 그렇게 좀 시간 좀 보내다 나중에 또 올라오면 되거든요. 실적 좋아지면 그 실적이 또 반영이 될 거고 주가에. 이게 뭐냐고. 누가 보면 부도 났는 줄 알겠어. 거래 뻥 터트리면서 오늘 무려 장중이 23%까지 급락했었어. 그런데도 레버리지 ETF가 증시 하락 이 원인이 아니라고요? 제가 조선시대 때 국왕이면 왕이면 저는 사약을 내렸을 것 같아요. 저 사람한테. 사약. 사약을 내려라. 책임지는 발언을 기대하지도 않지만 너무 함부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응? 본인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이게? 아니, 저 진짜 그 전문가면서 그 저기 뭐야 2008년도에 금융위기, 남유럽 재정위기, 그다음에 뭐예요, 뭐 코로나 팬데믹, 뭐 미중 무역 전쟁, 별의별 전쟁 뭐 다 겪어봤거든요. 이런 거 처음 봐. 솔직히 죽을 때까지 이런 걸 내가 또 볼까 싶어요, 진짜. 그 정도라니까. 어떻게 이런 식으로 보내 이거? 그러니까 개미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겠어. 효성 중공업 보세요. 아니 솔직히 470만 원까지 갔고 300만 원까지 내려왔으면 충분히 조정받은 거거든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근데 왜 자꾸 끌려 내려오냐고. 왜? 다 팔아가지고 반도체 ETF 갔잖아. 레버리지 ETF사. 자꾸 투명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고점 대비 반토막 이상 났어. 그 대형주 들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뜯어말린 거예요. 왜? 중소형주는 해도 된다고요? 이미 내려와 있기 때문에 거기는 물러설 그게 아니고 아니었기 때문에 괜찮았다. 근데 여기 효성중공업이나 이쪽은 반도체 갈 때 따라간 거거든요. 여기는. 작년 저점 기준으로 해서 10배 이상 갔어요. 얘 한 12배 정도 갔어요. 여기 기준. 12배 갔다. 그러면 쉬어야지. 근데 쉬어도 이게 뭐냐고, 이게. 예? 이 난리야, 지금. 그러니까 대형주는 지금 잡지 마세요. 이쪽도 반등이 나오곤 하겠지만, 그죠? 네. 하지 마시라고. 정신 시끄러우니까. 그리고 지금 정치인들하고 저 쓰레기 언론들이 지금 하는 거 보세요. 자기들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뭐 책임을 지나요? 계속 이상한 소리 하고 있잖아. 책임 회피, 헛소리, 아니면 뭐 엉뚱한 소리 하고 앉아.
저는 주기적으로 얘기를 해드렸어요. 정치인들 믿지 말라고. 어? 좌파건 우파건 빨간색이건 파란색이건 본인이 지지하는 세력이 정권을 잡아도 늘 똑같아. 살 길은 알아서 찾아야 돼, 국민들이. 예? 그러니까 대형주는 지금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반도체 낙폭과대 잡으려고 레버리지 ETF 산다? 그거는 그냥 골로 가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이거 인버스 2배짜리 괜찮을까요? 하지 마 그냥. 하지 마 그냥. 가지 마요 이쪽으로. 가지 말라고. 평상시에 시장이 그냥 좀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그냥 잔잔하게 갈 때는 레버리지 ETF 하는 거를 그렇게 좀 나쁘게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이제 방향이 일정하고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움직인다 그러면 뭐 레버리지 ETF 이런 거, 뭐 지수 관련된 거라든지 뭐 조금 할 수 있죠. 뭐 그런 것까지 뭐라고 그래. 응? 그렇잖아요, 그죠? 그럴 수도 있어요. 소액 가지고 하는 거 뭐로 안 하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왜? 변동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일주일, 2주 이상 들고 가면은 이론적으로는 수익이 나야 되는데 수익이 안 나는 게 허다해. 에라 모르겠다 들고 가자.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냥 가시면 안 돼요. 아셨죠?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이제 뭐 방송 초반에 얘기해 드렸지만 분명한 거는 딱 두 가지예요. 싸요 주식이. 싸다고. 그리고 다시 회복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결정하시면 돼요. 주식을 계속 하실 거라면 딱 하나만 결정하시면 돼요. 뭘 살 거냐? 응? 뭘 살 거냐인데 나는 테마주 좋아한다. 단기로 좀 돈을 벌고 싶다. 그러면 지금 이슈가 되는 테마주 사시면 돼요. 오늘 저기 로봇 관련주 급등했잖아요. 응? 로봇. 뭐 예를 들면은 잠깐만. 지금 이건 미국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참 제가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아니 뭔 놈의 정책주가 없어. 우리나라 지금 정책주 없는 거 아세요? 어젠가 엊그제 무슨 샌프란시스코 AI 뭐 선언인지 뭔지 뭐, 응? 뭐 그딴 거 좀 움직이다 말던데 예? 낙폭과대 좀 올리다 만 거고요. 오늘 그래도 올라간 테마가 이거예요. 엔젤 로보틱스. 점이죠. 이거 아침에 사지도 못해. TXR 로보틱스라고 급등했죠, 그죠? 왜 갔냐면 중국이 미국이 중국 로봇들 이제 수입되는 거 막으려고 외국산 휴머노이드 로봇이랑 사종 로봇 이런 거 수입 금지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이쪽은 이제 수혜가 되는 거지. 예, 로봇 관련주 오늘 괜찮았어요. 저희도 오늘 아침에 이 난장판인데 아침에 CP 시스템이라고 요거 아침에 사가지고 회원들 한 10% 정도 수익 내드리고 끝냈어요. 아침에 이거 사가지고. 그냥 빨리 팔아버렸어요. 9시에 사가지고 그냥 금방 팔고 끝내버렸어요. 저리 가! 이러면서. 요즘에 단기 매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네. 뭐 테마가 딱 분다. 그러면 딱 잡자마자 바로 그냥 수익 실현해버려요. 바로. 그러니까 뭐 요즘에 바다 낚시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서 생선을 잡으면 바로 회를 떠서 드시는 게 낫죠. 그죠? 회 뜨고 나서 바로 드셔야지 맛있고 신선하게. 회치듯이 바로 그냥 드셔야 돼요. 뭐 전고점까지 가지 않을까요? 그럴 거면 하지 마. 갈 수도 있는데 네. 아니 하지 마. 그럴 거면 하지 마. 그럴 거면 하지 말라니까요. 저희는 그냥 요즘 그렇게 살아요 그냥. 바로 그냥 끝내버렸어요. 그냥. 신속하게. 이렇게 하셔야 돼. 안 그러면 상해. 못 먹는 거. 그러니까 이제 단기를 원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가면 되는데 지금 힌트를 드렸어요. 제가 지금 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온놈의 정책 중 하나도 안 가냐. 정책이 없어요. 없어. 지금 연임 얘기 나오거든요. 연임. 지금 주식시장 지금 막 이렇게 개판이고 그런데 연임을 추진한대 지금. 그래 연임을 하려면은 개헌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또 오해하지 마시고. 그럼 연임 얘기가 나오면 개헌을 해야 되잖아. 그럼 개헌 수혜주가 급등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개헌 수혜주가 뭐냐? 뭐 그런 거지 뭐 프롬파스트, 유라테크 이런 거 급등하기는커녕 그냥 고개만 계속 숙이고 있다. 안 가.
근데 방금 로봇 테마주는 제가 왜 얘기했어요? 미국 쪽에서 나온 테마주거든. 그러니까 미국에서 뭐 한다, 그래서 테마가 형성이 되면은 그거 가요. 근데 우리나라 정부에서 뭐 한다 하면 안 가. 지금 그래. 나중에 좀 바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안 그래. 앞으로 이게 당분간 안 갈 것 같아. 응? 잠시만요. 네네. 이런 거거든요. 안 가. 근데 미국 쪽은 가. 그러니까 단기를 원하시면 미국 쪽에서 어떤 이슈가 나온다. 그러면 그거 갖고 하세요. 그거는 할만. 하루 이틀 더 들고 가는 건 괜찮을 수 있는데 지금 권해드리는 거는 빨리 그냥 드시고 끝내라. 그리고 그 다음날 다른 거 해라. 그렇게 권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는 단기 내면은 좀 그렇고 뭐 중장기로 좀 살만한 거 없을까요? 그러신 분들은 그냥 중소형주 사세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선택하시라고. 거기서 뭘 선택하면 되냐면 내가 지금 조정이 시작된 거를 살 것이냐 조정이 끝난 걸 살 것이냐 이걸 결정하시면 돼요. 뭔 얘기냐? 돈 빨리 벌고 싶으시죠? 천천히 벌고 싶으세요? 아니면 좀 최대한 빨리 벌고 싶으세요? 좀 빨리 벌고 싶잖아. 그죠? 네. 그러면 조정이 시작된 거는 뭐냐면은 앞으로 이제 고생할 게 남은 거지. 조정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교도소예요. 쉽게 얘기하면 교도소야. 조정.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제 그 저기 주도주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교도소에 들어가죠. 왜? 너무 많이 갔어. 그래서 이제 교도소로 들어간 거. 여기서 이제 징역 뭐 몇 년을 받고 살다가 나오겠지. 다시 가는 거예요. 이 표현을 이렇게 교도소. 잠깐 지워졌다. 이 안에 있다가 나간 거예요 이제. 근데 조정이 시작되는 거는 뭐냐면 여기서 주식을 사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매수하는. 그러면 어떤 놈은 징역 6개월짜리, 어떤 놈은 징역 3년짜리, 어떤 건 징역 10년, 20년짜리도 있거든. 그러다 재수 없으면 사형. 그 뭐예요? 무기수. 고로 가는 것도 있고. 이런 거 사시면 안 되잖아. 그 조정이 끝나는 건 뭐예요? 여기 들어갔다가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뭐 가석방이라든지 제가 뭐 법조인 출신 아닌데 대충 그런 거 아시잖아요. 가석방이라든지 모범수 뭐 이런 거. 이런 애들을 사시면 돼요. 그 조정이 끝나는 거 사시면 돼요. 걔가 누구겠어요? 최근에 시세를 주도했던 대형주겠어요? 아니면 중소형 저기 뭐야 올라가려다가 제대로 가보지도 못하고 꺾여버린 중소형 주겠어요? 조정이 시작되는 거는 반도체를 포함한 대형주들이고요. 음. 조정이 끝나고 튀어나올 거는 뭐예요? 중소형주예요. 여기에서 찾으시면 돼. 빨리 단타 치고 싶어요? 테마주로 가시고 특히 미국 쪽 이슈 잘 보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좀 가져가고 싶다. 저평가된 거 사고 싶다. 그러면 그 기업의 가치를 보면서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마음이 더 훨씬 편안하실 거예요. 그리고 반도체 쪽은 이제 얼씬거리지 마시고 그냥 쳐다만 보세요. 저 되겠어요 지금? 되겠냐고. 그러니까 이게 자 이제 이 얘기도 이제 지난번에 한번 해드렸는데 이런 거예요. 광풍에 막 휩쓸려 가고 막 사람들 미쳐가지고 막 그럴 때는 안 보여요. 나도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두드려 맞아 보면 그때 이제 뒤늦게 깨닫게 되는 거죠. 키옥시아 홀딩스 3분의 1 토막 났고 일본 거죠. 아까 뭐 여기 뭐야 소프트뱅크 반토막 나고 난리도 아니죠. 난리도 아니죠. 근데 일본 저기 미국 쪽에 뭐예요? 특히 누구예요? 아까 샌디스 거든. 얘 반토막 나고 이 정도 음봉 떨어지면 사람들이 정신이 그때쯤 드는 거예요. 아, 나 물렸구나. 세상에 주가가 떨어지는데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주가가 떨어질 때
거래량이 줄면서 떨어지면 괜찮아요. 그죠? 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 얘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건데, 근데 이건 뭐예요? 거래가 늘면서 떨어져요. 제가 이 얘기도 해드렸어요. 얘네들 거래 이상하게 늘어난다고. 기억하시나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갖고 그때 얘기했었잖아요. 얘네 거래 늘면서 떨어지는 것 같다. 한 2, 3주 전에 했던 것 같은데. 조심하라고 그랬잖아요. 대놓고 얘네 끝났어. 그 소리 못하겠더라고. 왜? 트럼프가 어떤 식으로 끌고 갈지 모르겠으니까. 또 이러다가 또 트럼프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반도체주 또 올려버리면은 또 실수한 게 되니까 세게는 말을 못하겠는데 정황상 증거는 그렇다. 막 그런 식으로 얘기했었잖아요. 네, 아무튼 이렇습니다. 거래가 늘면서 떨어지잖아. 이런 경우는 100번 중에 한 두세 번밖에 안 돼요. 이런 걸 거의 못 봐. 아셨죠? 그렇게. 그리고 아까 뭐 하나 마이크론 봐달라는 분이 있었는데 원래 이런 거 절대 안 봐드리는데 상황이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반등 나올 때 최대한 줄여갖고 다른 걸로 가세요. 매수가가 얼마인지는 뭐 아무로가 대충 알 것 같은데 반등 나오거든 줄여가지고 딴 데 가서 회복을 하시오. 아셨죠? 반등 한번 나오지 않겠어요, 그죠? 응? 우리나라 지수를 끌고 왔던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인데 얘네들이 반등은 나올 거라. 그럼 얘네들도 반등 나올 때 낙폭 줄일 때 그때 줄여가 저기 뭐야 팔아서 다른 걸로 갈아타. 어디로 가라고요? 아까 얘기 다 해드렸잖아. 아셨죠? 네. 다른 데 가서 회복을 하시라고. 부득이하게 주도주라고 생각했는데 야 40% 50% 빠졌다. 그럼 뭐예요? 물린 거거든. 근데 물린 애들이 이제 반등이 나올 때 자기 본전까지는 잘 안 와요. 매수가를 저한테 얘기할 필요가 없어. 대충 어딘지 알거든. 자기 본전까지 거의 안 와. 그 손실이 예를 들어서 50% 났었다. 근데 반등이 나와서 50%였던 손실이 30% 20%로 줄어들었다. 그럼 그때부터 그 주식을 팔기 시작해야 돼요. 팔아서 미리 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뭘? 내가 이걸 팔아가지고 어디로 이사 갈 건지. 우리도 왜 어디 살다가 이사 갈 때 집을 몇 달 전부터 미리 알아보잖아요. 최소한 몇 달 전부터 알아보지 않나요? 그런 것처럼 내가 이사 갈 주식을 미리 알아보고 있어야 돼. 그 얘가 반등 나와서 딱 올라왔을 때 분할 매도하면서 다른 쪽으로 이사 가셔야 돼요. 여기서 손실을 그러면 막 20, 30% 받겠지. 내 투자 원금에서 1억인데 20, 30% 손실 봤다. 그러면 이거를 주식으로 많이 하고 싶으시면 미리 알아봤던 주식으로 들어가시되 한 종목만 사지 말고 종목을 한 서너 개 이상 사세요. 분산해 놓는 두세 개, 최소한 두세 개, 서너 개 분산해 놓은 다음에 그거를 한 방에 그냥 손실 난 걸 한 방에 다 할 생각하지 말고 한 두세 번 더 매매를 해서 내가 손실을 메꿔야 되겠다. 네,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시면 손실 난 걸 회복할 수 있어요. 여기 지원님은 아시겠죠, 그죠? 네. 그렇게 하세요. 원래는 진짜 그 유튜브에서 뭐 이렇게 뭐 봐달라고 하면 내가 절대 안 봐주는데 아마 내가 거의 처음일 거라 아마 10년 넘게 방송하면서 네. 유튜브 방송하면서 그쪽에서 10년 정도 했으니까 네. 그렇게 하세요. 다른 분들도 내가 반도체 쪽에 물린 것 같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셔야 돼요. 딴 데로 이사 잘 가시고 미리 준비해 놓고 거기에서 한 방에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 적당히 수익 내서 나온 다음에 다른 데 또 한 두세 군데 들어가서 수익을 내서 끝내야 되겠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어제 마무리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아요. 주식시장이 뭐예요? 백화점이잖아요. 백화점. 백화점에서 일반 백화점에서 40% 50% 세일하면은 난리가 나요. 그냥 난리가 나. 서로 좋은 물건 먼저 잡으려고 난리가 나요. 체면이고 뭐고 없어, 그죠? 네. 근데 주식시장은 박앤세일하면 울고 도망가요. 그러지 마시고 끝까지 포지션 유지하시고 매수하시면 돼요. 아셨죠? 네, 그렇게 하시고 그래야지 그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겨내실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또 한 번 얘기 드리지만 지금 얘기는 세 번째인데 분명한 건 주식은 매우 싸다. 그리고 반드시 회복된다. 올라온다. 요거를 믿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하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정말 요번에는 제가 원래 이렇게 개인편 이렇게까지 안 되는데 정말 여러분 잘못하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진짜 없어요. 저 반도체 레버리지 사서 물렸는데 저는 죽일 놈인가요? 아니야. 잘못한 거 없어. 평상시 같으면
이 양반들아 그걸 왜 샀어요? 막 욕하고 막 질타를 하고 혼을 낼 텐데 진짜 혼 안 내잖아. 왜요? 안 사고 못 빼기게끔 해놨으니까. 응? 어? 그렇게 했잖아. 지금 언론 플레이 해가지고 개미들 다 그쪽으로 몰았잖아. 개미들이 뭘 알아. 주식 요즘에 거의 안 하다가 들어가서 그냥 홀라당 다 물린 거지. 뭐 맨날 반도체 그냥 두드려 대는데. 네? 잘못하신 게 없어요. 대신에 사람이 어떤 실수를 했을 때 잘 아시는 얘기겠지만 잘 실수를 했을 때 빨리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아마추어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아마추어는 남 탓하기, 남 탓부터 하고 프로는 자기 자신을 되돌아본다고. 내가 물린 것 같은데? 내가 왜 이랬지? 빨리 분석해서 상황 파악, 상황 인지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돌이키면 돼요. 이거 아닌데? 빨리 빠져나가야지. 음. 그러려면 상황 파악부터 먼저 하신 다음에 내가 뭘 잘못했는지부터 인정하시면 돼요. 그런 사람은 절대 남욕 안 해. 왜? 빨리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니까 바빠요. 남욕할 시간이 어딨어. 응? 남욕할 시간이 어딨으며 술 먹으면서 막 내가 이럴 걸 저럴 걸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럴 시간이 어딨어. 네. 빨리 돌파해서 나와야지. 불났는데 불났는데 빨리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다행히 저희 회원들은 반도체 쪽이나 대형주 쪽에 얼씬 안 했어요. 올라오면 대형주 다 팔아버렸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옛날에 다 들고 있었는데 다 팔아버리고 없어 지금. 네. 옛날에 팔았어요, 옛날에. 그리고 그 이후로는 아예 못 들어가게 했어요. 아예 못 들어가게 했어요. 반도체 비스무리한 것도 안 샀어 지금. 그 저희는 그쪽 관련된 피해는 없어요. 대신에 증시가 내려앉았으니까 우리도 데미지는 입었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또 회복을 할 거라고. 여러분들도 같이 가세요. 응? 지금 뭐 회원가입하라는 얘기 한 거 아니에요? 같이 가시자고. 회복해야 될 거 아니야. 끝까지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잘못하신 거 없으니까 자책하지 마시고 일찍 주무세요. 아셨죠? 푹 주무시고 내일 또 싸워야지. 누구하고 싸워야 돼요? 그지 같은 정치인들하고 쓰레기 같은 언론들이랑 싸우셔야지. 아셨죠? 네. 일찍 주무시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저녁 8시에 또 방송하니까 내일 또 뵙죠. 오늘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내일 뵙겠습니다.